자, 회계는 기록이죠. 기업의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회계 처리의 말하자면 기준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이 회계 처리의 기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기업의 환경인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회계 처리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도 아파트라는 환경에 따른 회계 처리가 공동주택 회계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국가가 그죠? 하나의 기준을 제정한 것이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고, 자, 그래서 아파트의 이제 권리 계정이라면 뭐 미수관리비, 미수관리비 예치금 정도인데요. 자, 아파트만의 독특한 계정이 있죠. 미부와 관리비. 자, 미부와 관리비 계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미부와 관리비. 자, 미부와 관리비. 자, 미부가 관리비예요. 그죠? 미부 관리비, 관리비죠. 자, 말 그대로 미부가 부가하지 않은 관리비. 맞죠? 미부 관리비. 미부 관리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회계죠. 자, 보겠습니다. 10월 매달 관리비를 부과해요. 그러면 10월 달의 관리비는 그죠? 자, 10월 달의 관리비는 자, 관리 비용은 10월 달 관리비는 10월에 모으는 거죠. 자, 모으는데 자, 사변의 관리 비용을 모으는 거죠. 회계에서. 자, 모으는데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별로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별로. 자, 말하자면 우리 아파트가 관리사무소가 관리 비용이라고 설정한 계정 과목대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드렸죠. 부가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말하자면 우리는 당월의 회계 처리를 회계를 하고 관리 비용을 모으고, 부가는 다음 달 하는 거죠. 다음 달. 당월의 관리 비용과 관련한 부가는 다음 달 하는 거죠. 이 다음 달에 부가를 하고 돈까지 받죠. 수납. 자, 관리 비용은 우리 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계정 과목별로 관리 비용을 모아요. 근데 부가는 부가 항목, 그죠?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 항목별로 부과를 한다. 자, 근데 그 부가 항목 안에 부가 기준이 다른 게 있으면 부가 기준별로 부과를 해요. 근데 이 부가 항목, 부가 기준이 매달 집집마다 다른 경우에는 검침을 통해서 부가 기준을 입력하는 거예요. 수도, 전기 같은 사용료겠죠. 자, 그러면 검침하면 자, 10월 달의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10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의 관리 비용인데, 검침은 사실은 그러면 검침일 기준일 수밖에 없잖아요. 검침을 1일 하거나 말일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 공용관리비의 부가 기준이, 부가 말하자면 기간이랑 사용료의 부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자 15일 검침을 한다면 사실은 검침과 관련해서는 공용관리비는 1일에서 31일까지지만 검침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6일에서 이번 달 9월 16일에서 그죠? 이번 달 10월 15일까지의 관리비가 그죠? 관리비가 이번 달 관리비로 부과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검침을 하면 요 자료는 자동으로 수납을 넘어가는 거예요. 검침을 하는 그 순간에. 그죠? 말하자면 검침이라는 것이 세대별로 부가 기준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와 수도 요금 사용료인 경우에는 사용액을 넣어주면 그죠? 이미 자 전기라면 한전, 수도라면 수도사업소의 그죠? 말하자면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액을 입력해주면, 검침을 입력해주면 세대별 전기료와 수도료의 부가 금액이 이미 그때 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검침을 하면 그 자료는 자동으로 부가가 넘어간다. 근데 부가에서 수납으로 넘어가는 거는 부가를 마감해야 넘어갑니다.
부가를 마감해요. 그죠? 말하자면 부가를 마감해야 일명 인쇄를 해야만 그 부가 자료는 수납으로 넘어가는 거죠. 수납의 미납 관리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우리가 10월의 관리비를 11월 30일까지 받아, 납기 마감일이 11월 30일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30일이라면 우리는 관리비 고지서를 납기 마감일로부터 7일 이전에 배부해야 돼요. 늦어도 11월 23일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우체통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관리비 고지서를 그죠? 관리사무소에서 인쇄하는 단지는 없다. 일명 전산회사에서 인쇄를 하고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오는데, 그럼 우리는 최소한 11월 20일쯤이면 부가를 마감해줘야만 11월 23일에 관리비를 배부할 수 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 부가를 마감하는 시점에 그 자료는 수납으로 넘어간다. 말씀드려요. 자, 부가 항목, 부가를 할 거예요. 자, 이 부가 할도는 부가 항목별 기준별로 나누어서 더하거나 개정 과목을 모으거나 나누어서 합계가 얼마? 5천만원이어야 된다. 실제로 받은 돈, 부가 한도 받을 돈, 부가 한돈 받을 돈,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을 돈은 자, 부가 항목별 기준별로 나누는데, 부가 기준, 우리 아파트가 정하고 있는 부가 기준별로 나누는데, 그죠? 세대별로 10원 단위 정리합니다. 그래서 단수 차이 때문에 다를 수 있다. 더 받았죠? 자, 부가 할돈 5천만 원인데 더 받았단 말이에요. 5,001만원 받았어요. 그럼 그 차이 더 받았습니다. 만원 더 받았으면 이거 차이 더 받았으면 수익이 될 것이고, 기준은 부가 한돈 받을 돈을 기준으로 이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더 받았다. 만원 더 받은 거예요. 만약에 백이라면 비용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부가를 하죠. 자, 회계 처리는 자, 봐요. 10월 31일 마지막 날이 어때요? 비용을 계상한 달에 수익을 계상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대변의 관리 수익을 계상하죠. 자, 이 관리 수익은 계정 과목이 관리비 수익 하나. 관리비 수익은 이 부가 할 돈 5천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제가 드릴 말씀은 부가를 마감하고 부가 명세서를 보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회계에서 얘네들 우리가 부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금방 잡아진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리 수익은 무조건 말일 계산해야 돼요. 비용을 계산한 달에 수익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봐요. 자, 보겠습니다. 미수관리비는 봐요. 관리 수익의 상대 계정은 미수관리비거든요. 그죠? 부가 할 돈의 상대 계정은 받을 돈이란 말이에요. 받을 돈, 받기로 정해진 돈이거든요. 근데 자, 봐요. 회계라는 게 기록이어서, 자, 우리 아파트가 어떤 계정을 설정하고 어떻게 할지는 결국 우리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 근데 영리기업, 기업회계의 경우에도 그죠? 기업이 알아서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계속성을 유지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자, 기업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거래 상대방이 있다면,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맞춰가죠. 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거래처별로 잔고를 맞춰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죠? 차입금, 대여금 맞춰가잖아요. 그죠? 내가 받을 돈과 네가 줄 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공동주택회계입니다. 공동주택회계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서 부가와 수납을 맞춰가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관리사무소는 그죠? 영리 목적의 단체가 아니고, 그죠? 비영리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유지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만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게 우리 업무예요. 그러면 봐요. 자, 말하자면 공동주택 회계라는 것은 관리 비용을 쓰고 그만큼 부과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입주자 등이 각각의 세대에 부과된 그 돈을 우리 관리사무소 통장으로 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돈을 정확히 말하자면 받았다는 걸 회계 처리해줘야만
다음 달 관리비가 고지될 때, 그죠? 세대에서는 관리비를 냈지만 우리가 그죠? 회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그걸 정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관리비를 부과할 때 그 미납 관리비는 당연히 고지서에 포함돼 고지되는 게 이게 아파트의 구조예요. 그럼 어때? 우리 업무는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회계를 하면서 부가 수납을 맞춰가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맞춰가야 된다. 봐요. 우리가 봐요. 미수관리비의 계산이 자 관리비 수익의 차변 계산이 미수관리비예요. 그런데 부가에서 말하자면 수납의 미납관리비로 넘어가는 이 날짜는 자 11월 20일 부가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 돈 그죠? 5,001만원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회계처리의 미수관리비의 계상을 관리비 수익은 무조건 월말에 계상해야 되고 비용을 계상한 달에 수익을 계상해야 되고 자 관리비 수익의 차변 계정은 결국 우리가 받을 돈 미수관리비인데 요거를 만일날 미수관리비를 회계 처리하면 결국 어때요? 만일부터 그죠? 만일부터 자 봐요. 여기에 미수관리비를 만일날 미수관리비를 5,001만원 계상하면 자 이 둘 회계랑 자 미수관리비 회계의 미수관리비와 그죠? 수납의 미납관리비는 10월 31일에서 11월 19일까지는 차이가 어때요? 요만큼 있는 거잖아요. 계속까지는. 그리고 11월 20일 비로소 부가를 마감하면 차이가 0이 되는 거거든요. 차이가 0. 그죠? 자, 그리고 관리비가 입금되면 그 이후에 11월 25일 관리비가 입금되면 자 수납 처리를 하고 그죠? 수납 처리 1,000만원을 하고 회계 처리 수납점표 연결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죠? 동장의 돈 회계 처리를 하시면 미수관리비 1,000만원 하면 양쪽이 늘 같은 이런 업무를 할 건데 자 매달 반복이겠죠. 매달 그죠? 매달 말일에서 부가 마감 전날까지 차이가 있는 규칙적 반복적 업무를 할 거예요. 자, 드린 말씀이 이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공동주택 회계를 하시면서 아파트만의 상황, 그죠? 한 달 단위 반복된 업무를 할 건데 정확하게 맞춰가면 좋잖아요. 맞죠? 자, 정확하게 맞춰가기 위해서 쓰는 계정이 미부가 관리비입니다. 자, 10월 31일 대변의 관리비 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그죠? 5,000만원. 그죠? 그리고 미수관리비의 계상은 부가 마감일. 자, 말하자면 수납에서 자, 미납관리비가 넘어오는 이때 회계에도 미수관리비를 회계 처리한다. 자, 미수관리비를 회계 처리한단 말이에요. 5,001만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어때요? 늘 회계의 미수관리비와 수납의 미납관리비의 차이는 늘 같은 거지. 그죠? 늘. 이런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회계가 기록이어서 양쪽이 같아야 된다. 그때 봐요. 그때. 자, 그러면 이때 관리비 수익의 계상 시점과 미수관리비의 계상 시점에 그죠? 요때부터 여기까지 쓰는 요 계정이 뭐라고? 자, 미부가 관리비다. 자, 대차가 일치하죠? 관리비 수익이 5,000이면 미부가 관리비가 5,000이고 자, 계산했으면 그죠? 증가시켰으면 구간 계정 감수할 때 전체 금액을 없어야 되죠. 구간 계정이므로 5,000만원. 역시 대변에 만원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부가 차익 계정으로 해줘요. 자, 월말에서 부가 마감하기까지 할 때까지 부가가 마감할 때까지 이 구간을 우리는 미부가 구간이라고 한다. 그죠? 이 미부가 기간에 관리비 그죠?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를 회계 처리하는 계정을 우리는 미부가 관리비라 한다.
미부가 관리비라면 말일날 증가를 시켰다가 부가 마감일에 감소를 시키는 이런 업무를 매달 반복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자, 볼게요. 요렇게 했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받는 재무제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봐요. 우리가 말하자면 미부가 관리비 계정을 쓰지 않았을 때, 그죠? 미부가 관리비 계정을 썼을 때, 사용했을 때, 자, 미부가 관리비 계정을 쓰지 않았다면 10월 31일에 미수관리비는, 자, 이번 달의 계상액, 그죠? 이번 달의 관리비 계상액 5천만원 하고, 그죠? 5천만원과 이번 달의, 말하자면 이번 달의 부가액 5,001만원과 아직까지 안 받은 돈 1,000만원을 합쳐서 미수관리비 계정은 6,001만원이 재무제표에 표시될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미부가 관리비 계정을 썼다면 미부가 관리비는 얼마? 5천만원. 그죠? 미수관리비는 1,000만원으로 표시될 거예요. 10월 30일 말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그죠? 자, 정보 이용자들이 단순하게 정보를 보면 관리비를 못 받은 게 미수관리비예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를 못 받은 게 왜 이리 많아? 그죠? 관리비를 못 받은 게 똑같은데 왜 이래 많아?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전문가여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의문이 줄어드는 방향. 가능하면, 그죠? 자, 말하자면 적절한, 의문이 가능하면 없는, 말하자면 원하는 걸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바른 업무이겠죠.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미부관리비 계정을 썼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 달에 부가 활동과 오늘까지 못 받은 관리비를 구별해서 나타내 주므로 정보가 훨씬 단순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 만약에 10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우리 아파트의 납기 마감일이 말일이고 이날이 공휴일이라면, 자, 자동이체 카드납 이런 돈들은 다음 날 영업일에 돈이 들어올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황이 똑같아도, 그죠? 미수관리비는 이번 달에 아직 못 받은 돈 해서 1억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맞죠? 우리는 미부관리비 계정을 써도 미부관리비가, 그죠? 5천만원이고 미수관리비가 5천만원이다. 이렇게 정보가 표시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회계와 기록에서 우리는 단순히 미수관리비가 많다고 해서 실제의, 그죠? 우리가 관리 주체가 말하자면 못 받은 관리비가 많다. 업무를 그러니까 적절하게 말하자면 관리비를 아직 제대로 못 걷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겠지만,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도 정보를 보실 때 단순히, 그죠? 맹목적으로 단순히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비 수익을 계산하는 시점에 미부관리비 계정을 설정하시면 정보가 훨씬 단순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보가 단순해야 정보를 보는 입장에서도, 업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점검하는 업무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미부관리비 계정을 설정하는 업무를 하시면 훨씬 더, 그죠? 점검하는 업무가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